서울 강남구 63층 높이의 유리 건물 꼭대기층. 윤강호 회장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는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마치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강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아들 도연이가 이 시간에 회사를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문이 열리고 들어온 도연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34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앞에 선 채로 말했어요.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그가 기다려온 말이었죠. 재벌 2세인 아들이 적당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것. 그것이 그가 그려온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따님인가? 대한은행 강남지점에 다니는 이서윤이라는 분입니다. 강호의 손이 멈췄어요. 은행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들의 표정이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반대? 내가 왜 반대를 하겠나? 제대로 된 집안의 자식이고 예의 바르다면.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호는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이서윤 씨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은행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되네. 아버지, 윤 씨 가문의 뿌리도 모르는 사람을 들릴 수는 없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모르나?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의 가치가 집안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치? 허허. 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하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걸 잃을 수 있지. 그래서 진심도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심. 그 단어에 강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40년 전 그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민. 동네 구멍가게 딸이었던 그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죠. 그 후 강호는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평생 후회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가보게.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지금 진심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호는 혼자 남았어요. 넓은 집무실이 갑자기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바래진 흑백 사진 속에는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민이었죠. 미안해. 지민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체면을 선택한 대가로 그는 평생 공허함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검증도 없이 보육원 출신을. 새벽 3시 그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나야. 내일 당장 대한은행 강남지점에 대해 알아보게. 이서윤이라는 직원의 평판, 근무 태도, 모든 걸 조사해.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어려 있었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서윤 30세. 보육원에서 자라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은행 입사 후 6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특히 노인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군. 그러나 강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류상의 기록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서실장, 내 옷장에서 가장 오래된 옷을 꺼내오게. 그리고 이발소 예약은 취소하고. 예, 무슨.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간다네.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 뭔지, 체면이 뭔지. 이번엔 제대로 봐야겠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놓쳤던 진심. 그것을 아들은 지키려 하고 있었죠. 강호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래된 파카를 꺼내 입었습니다. 해진 운동화를 신고 거울을 보았어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을 향해서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들이 사랑한 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강호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4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진심의 무게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침 9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앞. 윤강호는 낯선 기분으로 은행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은행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10년도 더 된 파카, 색이 바랜 운동화, 손에 든 낡은 가방.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아니면 가면을 쓴 모습일까? 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방기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붐볐어요. 젊은 직장인들, 중년의 주부들, 그리고 자신처럼 천천히 걷는 노인들. 강호는 창구 쪽으로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 여자가 이서윤인가? 창구 3번째 자리에 앉은 여직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차분한 인상. 서류상으로 본 사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노인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경청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강호는 대기 의자에 앉아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노인에게 서류를 설명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이해되셨어요? 라고 확인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군. 하지만 강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가 보고 있을 때와 아닐 때가 다른 법이었으니까요. 진짜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죠. 어머, 비 온다. 우산 안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 입구 앞 계단에서
한 노인이 비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으악! 할머니는 계단 중간에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떨어지며 약봉투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빗물에 젖어가는 약들. 할머니는 무릎을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자신의 옷이 젖을까봐 혹은 귀찮아서. 강호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서윤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서윤이 창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님을 상담하던 중이었지만 그녀는 잠시만요. 라고 말하고는 제비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머니 머리 위에 씌웠어요.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서윤은 할머니를 부축해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흩어진 약봉투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젖은 약봉투를 닦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약이 젖었네요. 병원이 어디세요? 제가 전화드려서 다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점장 최상길이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어요. 이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상담 중이잖아. 지점장님, 이 어르신께서 넘어지셔서. 그건 은행 밖 일이잖아. 어서 들어와서 업무 봐. 최상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놓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지점장님,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강호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지민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강호의 아버지가 동네 구멍가게를 없애려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지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최상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명? 좀 넘어진 거 가지고 오버하지 마. 어서 자리로 돌아가. 제가 상담하던 고객분께 양해 구했습니다. 이 어르신 병원 연락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최상길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즉, 나중에 보자고. 서윤은 할머니를 안내 데스크 의자에 앉혔습니다. 구급상자를 가져와 무릎의 상처를 소독했어요. 할머니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나 때문에 혼났잖아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게 더 중요하죠. 서윤은 할머니의 약봉투를 확인하며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이 젖어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오후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병원 들러서 가져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에이, 그럴 수 있나? 내가 가야지. 아니에요. 무릎도 다치셨는데 편하게 집에서 쉬세요.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서윤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강호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진심인가 아니면 보여주기식인가. 서윤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봤어요. 잘하셨어요.
고객은 오히려 서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업무는 순탄치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상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대리, 내 방으로 와봐. 서윤은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네 오늘 아침에 무슨 짓을 한 건가? 어르신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렸다고? 업무 시간에 제멋대로 자리를 비우는 게 도와드린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한 건 우리 은행 이미지야.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말대꾸하고 젖은 옷으로 업무 보고. 자네 도대체 어떻게 교육받은 거야?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최상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자네 같은 사람은 이 은행에 필요 없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말썽 부리면 인사 조치할 거야. 알겠어?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오후 3시 비가 그쳤습니다. 강호는 은행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서윤은 여전히 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호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윤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그 한마디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는 서랍에서 지민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바래진 사진 속 지민도 서윤과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 하루만으로는 알 수 없어. 더 지켜봐야 해.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은행을 찾아가기로요. 서윤의 진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혹시 자신이 틀렸던 건 아닐까? 40년 전 지민을 포기했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더 봐야 해. 강호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마른 자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얼굴, 지민의 얼굴, 아들 도연의 목소리.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심과 체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갔지만 강호의 고민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작전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관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보기로 한 겁니다. 서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은행 로비에는 새로 설치된 키오스크가 4대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업무는 기계로 처리하는 시대였죠. 강호는 일부러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휴,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흘끗 쳐다봤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어요. 강호는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습니다. 틀린 버튼만 골라 누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통장 정리는 어디서 하는 거야?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즉, 모르시면 창구로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직원분이 여기서 하라고 해서. 에휴, 답답해서. 저 뒤로 가보세요. 젊은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른 키오스크로 가버렸어요. 강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불편한 걸 싫어하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구를 잠시 비우고 강호에게 다가왔어요. 어제 비 오던 날 할머니를 도와줬던 그 직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려고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키오스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이걸 먼저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강호는 일부러 엉뚱한 곳을 눌렀습니다. 서윤은 짜증내지 않고 다시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요. 이 파란색이요. 아, 여기.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계속 일부러 실수를 했어요. 틀린 버튼을 누르고 통장을 거꾸로 넣고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느려서. 아니에요, 어르신.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 아,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거기 계셨던 원장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기억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분도 기계 사용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메모를 만들어 드렸죠. 그랬더니 훨씬 쉬워하시더라고요. 큰 글씨로? 네, 잠깐만요. 서윤은 자리로 돌아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카드였어요. 거기에는 키오스크 사용법이 큰 글씨로 번호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안심카드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강호는 그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코팅까지 되어 있었어요. 손글씨로 적힌 설명은 쉽고 따뜻했습니다. 고맙네요, 아가씨.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서윤은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강호는 그 카드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야. 진심으로 불편함을 이해하는 마음이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상길 지점장이 로비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대리.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상길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자리 비웠어? 어제 경고 안 했나?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업무 시간에 카드 만들고 앉았어? 그런 건 자기 집에 가서 해. 최상길은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안심카드 여러 장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이 노인 고객들을 위해 틈틈이 만들어둔 것들이었죠. 이런 거 당장 치워. 은행이 복지관이야? 하지만 지점장님, 이렇게 하니까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만족도? 수익이 올라가야지. 만족도가 뭐가 중요해. 자네 실적 봤어? 이번 달도 꼴찌야, 꼴찌. 최상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네들 상대해봤자 통장 정리밖에 안 해. 대출이나 보험 같은 실적이 나와야 한다고. 알겠어?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길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강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지점장이라니. 오후가 되자 은행은 더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몰려든 거예요. 강호는 계속 은행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하루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서윤은 쉴 틈 없이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 고객이 그녀의 창구에 많이 앉았어요. 다른 창구는 비어 있는데도 서윤을 찾았습니다. 이 대리님, 저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통장 만들 건데 이 대리님한테 하고 싶어요. 노인들은 서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서윤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한 할아버지가 서윤의 창구에 앉았습니다. 80세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대리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름만 쓰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펜을 들었지만 손 떨림 때문에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옆 창구 직원이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아드렸어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천천히 쓰세요. 고맙네, 아가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서윤은 기다렸어요. 뒤에 대기하는 손님이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데 그때 최상길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서윤의 창구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대리, 잠깐 나와봐. 서윤은 할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최상길은 복도 구석으로 그녀를 데려갔어요. 강호는 살짝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자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노인 한 명 처리하는데 20분이나 걸려. 손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다른 손님들은? 시간은 돈이야, 돈. 죄송합니다. 자네 이번 주까지 실적 안 나오면 정말 인사 조치할 거야. 각오해. 최상길은 쏘아붙이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 아이는 어떻게 할까?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구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강호는 그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 마음이지.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제 약속했던 할머니에게 약을 전해드리러 갔습니다. 강호는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서윤은 병원에 들러 약을 받고 버스를 타고 30분을 이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동네는 낡은 빌라촌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윤이 빌라 2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제 그 할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아가씨. 정말 왔네. 약 가져왔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서윤은 약을 전해주고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지방에 있고 가끔 연락만 온다고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네. 할머니, 힘드실 때 언제든 은행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은 웃으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강호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저 아이가 너랑 똑같구나. 그날 밤 강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간 본 서윤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지점장 같은 인간들에게 짓밟히지 않을까?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기로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서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내일이 마지막이야. 내일 본 모습이 진짜겠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강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윤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본점에서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은행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안내 책자를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오늘 김 회장님 오신다며? 응,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 지점장님 엄청 예민하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호는 대기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최상길 지점장은 정장을 새로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오전 10시 서윤은 평소처럼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창구에는 노인 고객이 앉아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적금 만기가 되어서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래, 알겠네.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류를 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호도 그 옆 창구에 앉았어요. 통장을 만들러 왔다는 핑계로요. 사실은 서윤을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김 회장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최상길이 달려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김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특별 상담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최 지점장. 김 회장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상길은 직원들에게 눈짓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윤도 일어났지만 그녀의 창구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저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최상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대리, 저 어르신 다른 창구로 옮겨드려. 김 회장님이 자네 자리를 쓰실 거야. 예. 하지만 지금 상담 중인데요. 그러니까 옮기라고. 빨리. 최상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잠시 옆 창구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아니, 왜? 여기서 하면 안 되나? VIP 고객분이 오셔서. 서윤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어로 고개를 가웃했어요. VIP? 나는 VIP가 아니란 말인가? 그 말에 강호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최상길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손님이세요. 나는 안 중요하단 얘기지.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미안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때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것 같았죠. 지점장님,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상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손님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말을 40년 전 지민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그때 강호는 지민을 버렸습니다. 체면과 가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최상길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대리,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당장 자리 비워. 죄송하지만 저는 이 할아버지 상담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김 회장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괜찮습니다. 최 지점장.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바로. 아니요. 저 직원분 말이 맞습니다. 먼저 온 손님이 우선이죠. 김 회장은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상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받으시면 됩니다. 30년 동안 모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네, 아가씨. 자네 덕분에 기분 좋게 받아가네.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세상이 각박해도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나가고 서윤은 김 회장을 모셨습니다. 최상길은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지켜봤어요. 김 회장이 뭐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다리시게 해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걸 봤어요. 이런 직원이 있다니 이 은행이 믿음직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김 회장이 나갔습니다. 최상길은 즉시 서윤을 지점장실로 불렀어요. 강호는 문 밖에서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대리, 자네 오늘 한 짓이 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최상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행히 김 회장님이 이해해 주셨지만 만약 화를 내셨으면 어쩔 뻔했어. 자네 각오해. 이번 주 안으로 인사 발령 나갈 거야. 알겠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로 원칙을 지키는구나. 자기가 손해를 봐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강호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힘들지?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아까 그 일 때문에 힘들지 않나 싶어서. 서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요. 발령 난다던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어르신,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때 아무도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한 아이, 도와줘야 할 대상.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은 달랐어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고 싶어요. 돈이 많든 적든, 배경이 있든 없든,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전 지민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자네, 참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뿐이에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강호는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틀렸어. 진짜 품격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구나. 그날 오후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서윤 같은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은행을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나야. 내일 대한은행 강남지점에 갈 거네. 정식으로. 예. 회장님 정체를 밝히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어. 전화를 끊고 강호는 은행을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서윤은 여전히 손님들을 맡고 있을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강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도연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서윤은 진짜 가문의 품격을 높일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날 밤 강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후회가 아닌 희망을 품고서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서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최상길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은행 강남지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본점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중요한 인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최상길 지점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오늘 실수하지 마. 알겠어? 네, 지점장님.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서윤도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어제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은행 앞에 섰어요. 비서들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죠. 윤강호 회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파카도 해진 운동화도 아니었어요. 위험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상길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길은 누군지 모르면서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강호의 뒤를 따라 본점 부행장도 들어왔습니다. 최 지점장, 윤강호 회장님이십니다. 예, 윤강호 회장님? 최상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 은행의 최대 거래처 중 한 곳이었죠. 그가 왜 갑자기 이 지점에 온 걸까요? 지점장 최상길입니다. 영광입니다. 최상길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호는 무표정하게 로비를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때 서윤과 강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강호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간 은행에 왔던 그 노인.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했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그 사람. 어르신?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서윤 대리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르신은 나는 윤강호입니다. 며칠 동안 신세를 졌습니다.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최상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시선을 옮겼어요. 서윤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요?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상길을 바라봤어요. 최 지점장. 예. 회장님. 이 대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았습니다. 최상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본점 부행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서윤 대리는 6년간 단 한 번의 민원도 없었고 고객 만족도는 지점 1위였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죠. 부행장의 말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은 왜 이 직원을 괴롭혔습니까? 그게 실적이 낮다고 했던가요? 서류를 보니 고객 만족도는 곧 장기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단기 수익만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최상길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일, 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VIP 고객이라고 먼저 온 손님을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돈이 많으면 대우받고 적으면 천대받는 은행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은행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호의 한마디에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본점 부행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 지점장. 예. 당장 이 대리님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최상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대리. 미안했네. 내가 너무 심했어. 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자리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대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아침이었어요. 강호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시험이요? 내 아들 도연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연 씨가. 나는 반대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요.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놓치고 산 게 뭔지. 회장님, 40년 전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민이라는 여자였어요. 가난한 집딸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죠. 강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집안의 반대로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체면을 선택했죠. 그리고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지민이가 떠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체면보다 진심을 지키는 용기. 그게 진짜 품격이더군요. 강호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보았지만 당신은 사람으로 돈을 지켰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둔다면 우리 가문은 진짜 품격 있는 집안이 될 겁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각박하니까요. 강호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고맙지. 당신이 우리 도연이를 선택해줘서. 두 사람은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윤의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우리가 널 믿었어.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강호는 본점 부행장에게 말했어요. 이 대리를 본점으로 발령해 주십시오. 더 좋은 자리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상길은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며칠 후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룸에 양가 가족이 모였어요. 아니, 서윤에게는 가족이 없었으니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70대의 온화한 얼굴을 가진 분이었죠. 서윤이가 잘 컸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강호는 원장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워주셔서요. 훌륭한 건 서윤이 마음입니다. 저는 다만 씨앗에 물을 준 것뿐이죠. 원장은 서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도 원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이가 서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선택이 옳았죠? 그래. 내가 나보다 현명했구나. 강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잔을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은 걸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강호는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진짜 품격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요. 아니야. 우리가 당신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룸 안을 채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강호는 서윤과 잠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 씨,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재벌가에 시집 오면 시선도 많고 말도 많죠. 괜찮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첫사랑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랑이죠. 당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줘서 내 후회가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요. 강호는 사진을 다시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 씨. 우리 도연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밖으로 나오자 도연이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야. 행복해.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서 다행이야. 응. 아버님은 좋은 분이셔. 다만 상처가 많으셨던 거야. 서윤은 강호를 이해했습니다. 40년의 후회를 안고 산 사람. 그 무게를 알았기에 더 존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강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그는 지민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옳았어. 강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후회가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도연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진심을 선택했으니까.
창밖의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 빛 아래서 강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서윤 대리가 본점 고객 만족팀으로 발령받았다는 것. 그리고 최상길 지점장은 한직으로 옮겨졌어요. 서윤은 마지막 날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서윤아, 우리가 배웠어. 진짜 품격이 뭔지. 동료들이 박수쳤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은행을 나섰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심과 원칙을 지키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며칠 후 강호는 회사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임원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울림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맙시다. 회의가 끝나고 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지민아, 이제 알겠어.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강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의 후회가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진심과 원칙은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윤강호는 40년 만에 그것을 배웠고 아들 도연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드러나고 작은 친절은 큰 울림이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강호 회장은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 어떨까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